중국 중부의 대나무 숲. 부근의 마을은 모두 수백 년째 자리를 지켜왔다. 실험 고고학자 조헨 카밍거는 주로 동남아시아의 선사시대 인류가 만든 도구들을 재현하는 연구를 해왔다. 지금 카밍거가 만들고 있는 건 중국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기초적인 형태의 돌칼이다. 그는 중국의 석기 제작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유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과는 다른 자원이 있고 다른 동식물이 살죠. 돌의 종류도 다릅니다. 유럽엔 크고 단단한 돌이 많지만 동남아나 중국 남부에는 그런 돌이 흔치 않아요. 석기에 적당한 돌은 부족하지만 잘 휘어지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대나무는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석기가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나무는 탄력이 좋으면서도 단단해서 돌 대신 각종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됐을 겁니다. 칼도 대나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고생을 할 필요가 없죠. 돌을 쪼개고 다듬어 도구를 만드는 대신 대나무로 도구를 만들고 다 쓴 뒤에는 던져버리는 겁니다. 대나무는 흔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만드는 거죠. 유럽과 달리 중국에선 각종 대나무 도구를 만드는 데만 석기가 쓰였을 거란 얘기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중국인도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인 정교한 도구를 가진 것이다. 다만 썩기 쉬운 대나무로 만들어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뿐이다. 이 가설을 증명하려면 석기로 대나무 도구를 만들어 직접 써보면 된다. 우리는 카밍거에게 직접 대나무 칼을 만들어 고기를 잘라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고기가 잘 잘립니다. 돌칼보다 낫죠. 돌칼은 만드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드니까요. 칼은 아주 잘 든다. 이처럼 중국에 정교한 석기가 없는 이유는 대나무가 흔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가설도 중국인의 뿌리를 밝혀주진 못한다. 중국인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유물이나 유골과는 완전히 다른 증거를 이용해야 한다. 바로 유전자다. 진리 교수는 상하이 후단대학 유전학 연구소를 이끄는 유전학자다. 1997년 그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중국인이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임을 증명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전 동아시아인의 조상이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점이 증명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인의 혈통이 뭔가 특별하다는 교육을 받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이죠. 연구팀은 먼저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 사피엔스와 그 후손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전 형질을 분리해냈다. 100만 년 전 중국에 와있던 호모 에렉투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유전 형질이다. 물론 그 자손들에게도 그 형질은 없다. 연구 프로젝트의 핵심은 현대 중국인도 다른 대륙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모 사피엔스만의 유전 형질을 갖고 있느냐였다. 진리 교수의 연구팀은 아시아 전역에서 162개 민족,
12,000명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베이징 원인, 다시 말해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이라는 게 확인된 사람은 12,000명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프리카에서 온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연구팀이 기대한 결과가 아니었다. 진리 박사는 중국인의 조상이 남들과 같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에렉투스일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예상을 빗나간 실험 결과에 박사는 무엇을 느꼈을까? 실험실에서 결과를 본 뒤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할 결과가 나왔다고요. 실험 결과는 사는 곳이 어디든 모든 인간은 서로 닮았고 가까운 친척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유전자 연구는 중국인의 조상 중엔 시베리아를 거쳐온 집단뿐만 아니라 인도의 해안 지방과 동남아를 거쳐온 집단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 동아시아인이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이 아니라면 동아시아인들은 왜 마지막 빙하기를 전후해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일까? 변화는 우연히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돌연변이는 겉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머리카락색이나 보조개가 대표적인 예다. 이런 외형적 특징은 집단 내에서 선호되기도 하고 배척을 받기도 한다. 집단이 선호하는 특징이라면 그 유전자는 널리 퍼진다. 작은 눈이나 낮은 코, 평평한 얼굴은 돌연변이와 진화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과정을 자웅선택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아시아의 동쪽 끝까지 왔고 빙하기를 이겨냈으며 외모의 변화를 겪었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게 여정의 끝은 아니었다. 여정은 새로 시작된다. 아시아 동쪽 끝으로 온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명 중 하나를 건설했다. 아시아로 건너온 인류는 어떤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을까?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 어린 드리아스기 소빙하기가 찾아온다. 지구는 갑자기 급속도로 차가워졌다. 중국의 기온도 급격히 떨어졌고 먹을거리는 귀해졌다. 기후 변화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새 먹을거리를 찾아야 했을 것이다. 이즈음 중국에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 인간의 삶에 커다란 변화와 진보를 가져올 기술이었다. 변화의 증거는 중국 남부에서 발견됐다. 이 이국적인 석회암 지형은 수백만 년에 걸친 침식이 만들어낸 것이다.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912는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12,000년 전 이곳엔 선사시대 인류의 첨단 기술 중 하나가 존재하고 있었다. 정피엔 동굴.
선사시대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았던 곳이다. 2001년 이 동굴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이 질척거렸어요. 그날도 7, 8명 정도가 발굴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조각들이 눈에 띄더군요. 다른 돌멩이들하고는 색깔이 달랐죠. 좀 더 연한 색이었어요. 발굴 책임자인 펑 교수님께 조각들을 보여드렸더니 당장 발굴을 멈추라고 하더군요. 우린 교수님하고 같이 조각들을 살펴봤어요. 천천히 살펴보니까 아주 오래된 톡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토기는 12,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형태로 보나 다양한 방법의 연대 측정 결과로 보나 정피엔 동굴에서 발견된 조각들은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도자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제일 오래된 도자기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유물이죠. 토기가 중요한 유물인 이유는 토기의 발명이 수렵 채집인의 조리법을 바꿔놨기 때문이다.